묘지 부자님을 모셨습니다. 간략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액 지분 투자 위주로 경매 투자하고 있는 묘지 부자라고 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우리 묘지 부자님 인생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9급 공무원이셨어요? 맞아요. 공무원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이제 안정적인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소액 토지 경매를 만나고 뭔가 거기서 확신을 얻으셨으니까 퇴사를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우체국 행정직을 일하는 게 너무 저랑 안 맞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걸 다른 걸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나왔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워낙 9급 공무원 월급이 적거든요. 생활할 만큼 넉넉하진 않아서 좀만 노력하면 내가 새로운 분야에서 공무원 했던 금액보다는 더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부동산 투자를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딱 4년 전이었어요. 2021년 낙찰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 첫 물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생생하게 기억나죠. 왜냐하면 첫 물건이니까 그때 낙찰 받았을 때 기쁨도 정말 잊혀지지 않고요. 그게 이제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 받은 가격은 500만 원이었고 그 물건을 처음 매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소액 토지 경매, 지분 경매 또는 이제 뭐 묘지 경매인 건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이 왜 어렵냐, 일반적으로 하는 경매 투자가 아니냐면은 부동산도 전체를 살 수도 있지만 부동산 경매 시장에는 n분의 1로 나오는 물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을 그럼 가치가 없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딱 그 전체 부동산은 n분의 1만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써 있고 그게 침해되면은 사실 지료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보전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지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 권리들을 이용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존의 소유자분들이랑 협상을 해서 원래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땅의 가치가 그럼 내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500에 받아야 그 이하로 받아야 수익이 나니까 500에 사서 1,000만 원에 파는 걸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유자들이랑 협상을 해서 매도를 하는 식으로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엑시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경매라는 게 소유자가 뭐 여러 명인 거, 그 중에 한 명의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니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거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n분의 1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뭐 거기서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내가 내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n분의 1이 과반수가 안 되면 내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 경쟁자들도 굉장히 적을 거고 거의 한 자릿수 경쟁하시죠? 뭐 단독인 경우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엑시트 계획은 어떻게 잡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엑시트 계획은 딱 거의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확률이 높고 내가 제일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소유자분들이 내 지분을 가지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랑 협상해서 좀 조율을 해가지고 내가 팔면 되거든요. 그분들도 시세보다 좀 싸게 주면은 오케이 할 거고요. 저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협상만 하면은 저도 빨리 팔고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들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자기들도 이 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을 알고 낙찰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내 지분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이 부동산 지분을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는 보통 경매로 매각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제 지분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지분까지 한 번에 전체 부동산이 새로운 이제 소유자를 찾게 되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제가 가진 지분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그런 게 가능해요. 장기로 가져가려고 낙찰 받으시는 건 아니죠? 장기로 갈 걸 예상이 되면은 진짜로 싸게 사야 돼요. 뭐 1,000만 원짜리인데 한 200만 원에 산다거나 100만 원에 산다거나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공유자분들이 사진 않을 것 같은데 땅 가치가 너무 좋아서 새로운 소유자를 찾으면은 분명히 잘 팔릴 만한 물건이면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100만 원이 나오면 그때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년, 2년 지나서 800이 되고 900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따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제 큰 틀은 낙찰받고 매도를 한다. 가장 좋은 건 기존 소유자한테 파는 거. 그게 제일 빠르죠. 그럼 기존 소유자는 애초에 경매 나올 때까지 뭘 한 걸까요? 그거 진짜 많이 궁금해하세요.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사가는 거 아닐까, 경매할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는 제일 확실한 거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지분으로 나와도 더 많이 유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이걸 사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매장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한 어때 왜 나타나지 않고 이 경매장에서 받아가지 않느냐, 송달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요. 보통 송달을 그분들의 주소를 새로 초본을 떼가지고 송달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어떤 법원은 그걸 그냥 옛날 주소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그 송달 문건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송달이 안 된 건데도 그냥 진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경매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소액 토지인데 그거 뭐 누가 엄청이나 신경 쓰고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낙찰 받으면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소유자한테 싸게 파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근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면 우리는 그걸 500만 원 시세에 샀으니까 한 900에 내놓으면 저도 한 400 먹고 그분들도 시세보다 100만 원 싸게 산 거니까 서로 윈윈이고. 근데 만약 그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법원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서 다시 경매로 넘긴다. 근데 똑같이 지분을 넘기면은 또 싸게 될 거니까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맞아요.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세 가지 어떤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원래는 현물 분할이에요. 그 땅을 다시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고 피고 사이에 사실 말이 안 맞을 때가 많고 합의가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금 분할, 전체 부동산을 파는 식으로 갑니다. 내 지분만 팔진 않아요. 내가 가진 지분만큼 경매로 다시 내놓는 경우는 없다. 그 현물 분할할 거냐 대금 분할할 거냐인데 대금 분할이 편하죠. 그렇죠. 저희는 현물 분할 원치 않죠.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구조가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경매나 공매 투자를 하는데 특이하게 소액 토지를 투자를 하시는 그 안에서도 이제 지분이어서 계속 이제 꼬이는 게 하나씩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엄청 떨어져서 굉장히 싼 값에 가져올 수 있는 관건은 이제 엑시트인데 그게 기존 소유자한테 파느냐 그게 제일 좋고 아니면 공유물 분할 판결로 이제 소송 쪽에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물건 가치만 안전하게 파악을 하면 시간이 소요될 뿐이지 안전하게 다시 돈으로 수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곧 장점이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소액으로 되는 거. 물론 수천만 원, 1억짜리 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뭐 최대 해본 게 2,500만 원까지 해봤어요. 그 이상 지분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